27만 원에서 25만 원을 깨고 내려온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오늘은 인기 검색 종목 돌아보기 9번째 시간으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보시면 SK바이오팜이라든지 SK디스커버리라든지 SK그룹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인기 동영상으로 많이 올라와서 지난번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요청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꼭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또 인기 동영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여기서 지금 또 잠깐 보시면 개미는 얌얌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좋게 보고 계시고 현대차에 관련된 SK이노하고의 관련성, LG화학에서도 지금 자회사 분사를 했고요. 또 그리고 지금 SK이노도 자회사 분사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 방식을 물적 분할 방식을 택하면서 주가들이 좀 많이 출렁였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의 대장주로 불리는 LG화학 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궁금하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 내용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주 SK의 핵심 자회사고요. 뭐 SK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팜 또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상당히 많은 SK 자회사들 중에 실적이 확실하고 그동안에 SK의 근간을 이뤘던 핵심 자회사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작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이 핵심적으로 다 나온 그 정유의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정제 마진이라고 하면 원유를 갖다가 이제 뭐 벙커CU, 경유, 휘발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제를 하면서 거기서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정제 마진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좋았는데 그 주가가 좋았던 흐름은 바로 그 유가의 상 관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표시를 하는데 작년 11월부터 30불대에 머물렀던 여기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면 작년에 어이없게 그 코로나19 시기에 처음에 텄을 땐 이게 마이너스 40불까지 갔었죠. 현물이라는 게 가치가 없어질 수 없었는데 이게 잠시 동안 이 선물 세력의 좀 농단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워두고 다시 이렇게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이 유가가 33불에서 최대 77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70불까지 눌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33불에서 77불까지 상승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올해 상반기 실적 그리고 3분기까지 실적들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들이 여기 보시면 나쁘지 않게 작년 영업이익 적자를 다 메우진 못하지만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2차 전지 그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 넣어지면서 55,000원에 머물렀던 주가가 올해 1월달, 2월달 고점에서 32만 원까지 총 5배에서 6배 가까이 많은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왜 이렇게 흔들려요? 뭐 물론 2차 전지에 대해서 에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그 좋은 유한타증권의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나오면 상한가를 갔죠? 근데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하지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그 정제 마진과 같은 확실한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더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똑같이 겪고 있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정리를 잘 해놓은 블로그가 그대로 퍼왔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 핵심 자회사인 LG화학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기업 분할을 통해 가지고 거느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분할은 분할인데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가 있고 지금에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인적 아닌 물적 분할을 통해서 새로운 2차 전지 사업분을 자회사로 거느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인적 분할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회사에서 회사 B회사를 나누는데
이 지분, 주식을 똑같이 나눠줘요. 그래서 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2차 전지에만 투자하고 싶어라고 하면 인적 분할이 완료된 다음에 A 회사를 팔아버리고 B 회사, 새로운 신종 사업, 미래 먹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망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적 분할은 여기 지금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A 회사가 B 회사를 100% 거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지금에 있는 정유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을 사지 않으면 그 B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식을 나눠주기 싫으니까 뭐 어차피 자기 회사고 자기가 경영권 통제를 하고 있지만 편식하지 못하게 A 회사를 통해서 이 SK이노베이션의 이 정제 부분을 영유하고 있는 정유그룹을 통해서 2차 전지 사업 부분을 사고 싶으면 SK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기사들을 검색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습적인 물적 분할을 했고 배터리 분할의 뿔만 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적 분할의 경우 모 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인적 분할과 달리 소액주주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 회사인 SK이노베이션에 투자를 해야 배터리 부분에 투자가 가능한, 그러니까 끼워 팔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정유회사 하는데 니들이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싶으면 우리 지금 SK이노베이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자회사에 투자를 한 효과니까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2차 전지가 유망한데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은 다른, 정확히 말하면 화학과 정유 영유하는 기업들인데 2차 전지가 부각돼서 매력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업부를 같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 다시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55,000원에서 32만 7까지 상승, 거의 5배, 6배 상승을 했던 것들이 지금 최근에 물적 분할이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도도하게 이어졌던 장기 추세 이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촌, 이 회사 정말 좀 아쉬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싸져서 들어갈 만한가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떨어지고 있는 회사를 사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하방의 추세를 못 이기고 장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승의 추세를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덤벼들 필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27만 원대를 유지하지 못했던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절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것도 투매 관련, 그러니까 손절하고 나가는 물량들이 터지는 거지 현재 새로운 손바뀜의 매매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삼촌, 이 종목은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저는 이 종목을 정유 부분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2차 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반도체만큼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10년 이상 먹여 살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바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적정한 가격에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보신다고 하면 27만 원에서 25만 원을 깨고 내려온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제가 표시했던 지금 보신다고 하면 30 조정과 하프 조정을 저는 20만 원 내외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렇게 지루한 장기권에서의 흐름들 27만 원대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25만 원이니까 충분히 쌀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매수를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제가 삼성전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대형주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매력적인 가격대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다림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사지 마시고 20만 원대 초반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을 좀 취해보셔라. 제가 계속 이 프로방에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지금은 위던, 아래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되게 민감한 가격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움직이는 때가 아닙니다. 시장을 충분히 관찰하고 위던 아래던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형주들도 쉽게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SK이노베이션도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5만 원, 27만 원대를 회복한다고 하면 다시 추세를 회복해서 가는 거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사셔야 빠른
빠르게 시세가 나는 거고요. 만약에 SK이노베이션 24만 원을 깨고 내려와서 22만 4천 원대로 주식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이 종목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지금에 있는 중기 추세선으로 내려오고 있는 하락선과 장기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면 힘이 충돌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20만 원 부근에서는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추가 하락이 발생을 해도요. 그렇다고 하면 11만 원, 20만 원, 19만 원을 타겟 목표로 삼으시고 이 종목을 계속 관찰하시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최대한 싸게 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매매 승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24만 원에서 애매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19만 원, 20만 원, 21만 원 저를 믿고 기다려 보시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프로방에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의뢰해주신 인기 검색 종목 돌아보기 그 9번째 종목으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충분히 좋은 기업이고 불적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적정한 가격대가 들어오면 매수할 수 있는 19만 원, 20만 원, 21만 원을 노려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